그러면 오늘도 무서운 게 기대해줘. 아무라. 오늘은 면치기까지. 무서운 게 기대줘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7살 힘치즈입니다. 때는 제가 22살 때 겪었던 일이었어요. 제 친구 중 A라는 친구가 구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진짜 굿. 그 A라는 친구는 구판에 놀러와도 돼. 무당분도 지인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와도 된다고 했었어. 라고 말해서 저는 제 친구 중 B한테 물어보고 B도 흔쾌히 궁금하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랑 B가 굿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B가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저도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굿 진행을 담당하시던 여자 무당분이 혀를 차시더니 오늘 난리 나겠네 라며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B 친구를 굿하는 방에 옆방에 눕혀놓고 저는 굿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 무당분의 제자 중 저보다 2살 어린 여성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언니 심심하시죠? 이거 종이는 만지셔도 되는데 저랑 같이 이거 종이 접어서 꽃 만드실래요? 라고 물어보기에 전 흔쾌히 좋다고 하며 같이 종이를 접기 시작했죠. 접은 지 한 5분쯤 지났을까? 옆방에 누워있었던 B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래서 제가 일어나서 친구한테 가려고 하니 그 여자 제자분이 저를 잡더니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저를 꽉 잡아 다시 앉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옆방에서 소리 지르던 제 친구가 제가 있는 방으로 기어서 들어왔어요. 전 당연히 고개를 돌려 쳐다보려고 했고 그때 여자 제자분이 제 얼굴을 탁 잡으면서 저한테 언니 저쪽 보면 안 돼요. 제 눈만 봐요. 절대로 돌리지 마요. 무서워서 고개만 끄덕이고 제자분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친구 B가 바닥에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길래 순간 저와 여제자분은 동시에 B 친구를 쳐다보게 됐어요. 안돼!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전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걸 어찌하셨는지 여자 무당분께서 얘는 정신 찾았다. 빨리 데리고 나가! 제자분들이 저를 데리고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태굴태굴 굴리고 있었는데 제자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러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고개 돌려서 친구분 쳐다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니 웃으셨어요? 그것도 깔깔깔깔거리면서. 그래서 그때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제 등을 팍 쳐서 제가 엎어지면서 정신을 차린 거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친구 B도 정신을 차렸는지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서는 힘들다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괜찮아? 하니까 다 괜찮은데 자궁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 웬 자궁?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친구 B가 치즈야 너네 집안에 혹시 임신한 채로 돌아가신 분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설령 있다는데 전 모르는 일이니 모르겠다고 아마 없을 거야 라고 하니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나야 내가 임신한 채로 죽었어. 내 새끼 낳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버렸어. 나라고 그게 나야 하면서 미친듯이 화를 내며 웃길래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이후에 뒷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그 친구 A의 잘 풀리는 굿판은 친구 B의 신내린 굿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친구 B는 무당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게 됐네요. 와 진짜 너무 소름이다. 귀신이 친구인 척하고 한 말이었다는 거잖아 이거. 그게 너무 소름이야. 지경아 너 혹시 집에 그런 사람 있어? 너 갑자기 나야. 진짜 무섭다. 이 부분이 진짜 레전드네요. 나야. 와 그게 나야 바둠바 두비루바 하난 너야 바둠바 두비루바.
후일담. 그 친구가 무당이 되고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한테 친구 A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걔가 대그뜸 나한테 전화해서 A야, 내가 기도를 올리는데 너가 보였어. 근데 너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바닥에는 휴대폰이랑 안경이 막 깨져 있고 너는 막 울고 있고, 근데 너가 우는 이유가 무슨 필리핀 남자 때문이라고. 조심해라고 말을 해줬대요. 근데 친구 A는 대수롭지 않게 야! 공포 철칙! 대수롭지 않기 금지! 항상 대수로워야 해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지조 사연 제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친구 A는 오랜만에 만난 아는 오빠랑 저녁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고 있다가 둘 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친구 A가 말을 하자 아는 오빠 새끼 X나 불안한데? 그 오빠가 술이 취했는지 A의 손목을 잡아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대요. 친구는 하지마! 이러면서 저항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휴대폰을 빼들면서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하자마자 그 오빠가 A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할 거라고 미리 경고하기 금지! 그냥 했어야지, 야. 그 휴대폰을 친구 얼굴에 던져버렸대요. 친구는 그때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안경과 휴대폰이 같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둘 다 깨져버리고, 알고 보니 그 오빠는 이틀 후에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는 오빠였다고 해요. 친구는 정말 무엇을 본 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무지젓을 챙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밤에 가위 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양치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뒤에 뭔가 지나가거나 물건이 갑자기 혼자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잦았습니다. 가위가 눌릴 땐 어떤 남자아이나 머리가 엄청 긴 여자아이 둘을 주로 봤어요. 특히 그 여자분은 너무 자주 봐서 친구 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집에 계속 살아? 그러다 2018년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온 뒤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과거형이지? 그러다 작년 여름 태풍으로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제 방은 이런 식으로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설령 진짜 열린 거라 하더라도 바람이 워낙 세게 불던 날이라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문이 조금씩 열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잠에 청했습니다. 그래도 닫아야지. 바람, 비가 들어오잖아요. 바닥이 다 젖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귀 바로 옆에서 베란다 창을 끝까지 열면 들리는 하고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바람으로 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황급히 일어나 베란다 문으로 가보니 진짜로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 빨리 신고해!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요. 내가 문을 안 닫았던가? 방금 소리 들었잖아요. 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를 걸고 다시 잠에 청하려 누웠습니다. 잠금치. 내가 평소에 이런 장난을 많이 치지만 이번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말 헛나온 거라서 너무 웃겨. 죄송해요. 클린한 방송 할게요. 갑자기 제 왼쪽에서 누가 야! 하고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자냐? 자냐고 이 X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하며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 친해질 지경이라고 했던 그 여자애 찾아왔나 했는데 진짜였어.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침대는 벽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어디 서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벽에 붙어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이 보이는 겁니다. 전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도요. 조심스레 눈을 굴려 왼쪽 벽을 보니 양팔을 벽에 붙이고 개구리 자세를 한 채 까치발로 침대에 발을 딛고 있더군요. 양팔을 벽에 붙이고 개구리 자세를 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이사 오기 전 집에서 보던 여자와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너 나 보이지?
나 보이지? 나 보이지? 나 보이잖아. 보이잖아? 나 보이잖아! 하며 제 눈을 강제로 까디집고 얼굴을 들이대며 전 가위에서 깼습니다. 나 보이잖아. 나 보이잖아. 아니, 너 거리잖아. 거의 3년간 눌리지 않던 가위를 갑자기 눌리고, 게다가 전에 살던 집에서 눌릴 때 본 건 그대로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절 드디어 찾았다는 말은 또 뭘까요? 뭐겠니? 말 그대로지. 모르는 척하기 금지. 공포 철칙 다 어기고 있어. 잠지. 이건 12월 달에 이번에도 역시나 시험 기간에 들린 가위입니다. 가위에 눌리는 건 반수면 상태에서 근육이 마비되면 눌리는 거라는 이과 친구의 말을 듣고 맞아 뭐야 하며 그 뒤로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문을 열고 자고 싶더라고요. 그건 무슨 기분이야. 근데 문을 열고 자면 밖에 새까만 복도가 보여 너무 무서워서. 근데 왜 문을 갑자기 열고 싶은 건데. 살짝만 열자 싶어. 이 사람 공포 철칙을 너무 완벽하게 여기고 있어. 공포협회에서 제명시켜야 돼. 이날은 제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에 들랑말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침대에 대해 조명이 틱 하면 켜고 꺼지는 겁니다. 그때 한번 당해봐서 그런지 또 가위 눌리려나 하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에 대고 야!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또 왔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기 금지. 일단 자자 하고 다시 침대 머리맡에 불을 켜고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기 직전에 갑자기 착 하고 밖에서 뭔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같은 걸 바닥에 계속 탁 하고 내려놓았다가 탁 하고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은 항상 분리수거를 주말에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주만 깜빡하고 분리수거를 못 해놔서 현관 앞에 쓰레기들을 비닐에 담아서 쌓아놨었어요. 이거 누가 쓰레기 봉투를 계속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인가? 하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낸 그 순간 탁 하고 계속되는 소리가 탁 하고 멈추더니 갑자기 발소리가 하고 누가 맨발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짝 열린 문을 콱 박차고 웃음인지 비명인지 정체를 모르겠는 괴성한 소리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발쪽에 있던 강아지 인형이 갑자기 떨어지며 그 인형을 밟고 귀신이 미끄러져 잠깐 멈춰선 순간에 제 혀를 깨물고 가위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뼘 정도로 열어뒀던 문이 반 정도로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아빠가 가끔 들어와 방 보일러를 켜주고 나가실 때가 있는데 아빠가 여신 걸 거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오히려 공포협회장이다. 와 정신승리 진짜 잘해. 섭섭하겠다. 귀신 진짜 섭섭하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귀신이 밟아서 넘어졌던 그 인형이 문 쪽으로 얼굴을 가리키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쩌다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알아. 아는 척 좀 해줘. 내가 귀신이어도 욕했음. 나 보이잖아. 그냥 적당히 한번 쫄아주지. 한번 믿어주지 그냥. 귀신이 들어왔었나봐 해주지 진짜. 끝까지 안 믿어줘 진짜. 완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맨날. 다들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미소. 어머 마지막까지 기가 겁나 세. 어릴 때 부모님이랑 친척 어른들이랑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사실 모임이라기보다는 어른들 술 마시고 노는 데 가서 또래 사촌들이랑 노는 거였지만요. 사촌들이랑 놀면 재밌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아버지 친척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다 함께 지방의 한 마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이 섬이라 도로로 끝까지 이어지지가 않고 배로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어두운 것보다 물을 제일 무서워해서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는 인테리어를 새로 한 개량 한옥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절벽이 가깝게 있던 한옥이라 창문을 열면 깎은 듯 딱 떨어지는 절벽이 보이고 계곡인 밑은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안방 창문이 그쪽과 이어져서 위험하다고 열지 말라고 써놓고 잠금장치가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안방 창문이 절벽과 계곡으로 이어져 있다고? 미쳤다. 가자마자 하루 종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늦은 밤까지 숙소 근처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바베큐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랑 제 또래의 사촌 2명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촌들이랑 안 자려고 졸린데도 눈에 힘 빡 주고 안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땐 늦게 자는 게 그것 자체로 왜 이렇게 신이 났는지. 그니까. 아무튼 그러다 어느 순간 사촌들이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큰 방에 혼자서 안 자고 남겨진 게 약간 무서웠지만 눈을 감고 자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도 잠이 하나도 안 왔어요. 원래는 졸렸는데 전 사촌들이랑 얘기한 사이 다 깨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밖에 나가서 꽃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났어요. 홀린 거 아니야 뭐해? 꼭 잊고 있다가 떠오른 것처럼 불쑥 든 생각이었는데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가져와야 한다 싶었어요. 마침 밖에 꽃이 많이 피어있으니까 그 중에 한 송이를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잠을 잔 게 아니니까 헷갈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서 안방문을 열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다음 순간 기억은 사촌 어른들이 저를 붙잡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에 매달려 있는 저를 급하게 끌어내리는 기억입니다. 진짜 뭐에 홀렸네. 어른들이 혼비백산에서 창문에 매달린 저를 방에 눕힌 뒤 그대로 기절하듯이 잠에 들고 일어나선 다음날까지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일어나 보니 전날 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억지로 여느라 손톱이 많이 부러지고 뻘겋게 다 상처가 나서 거지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와, 어린애가 그 완전히 막혀있는 창문을 열기 위해서 손톱까지 부러질 정도로 열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이상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도 손에 상처가 난 이유가 딱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울렸나봐. 다음날 밤 엄마랑 아빠가 저를 사이에 두고 엄마가 꼭 끌어안은 상태로 잤습니다. 또 창문 쪽에 갈까봐 아예 방까지 다른 방으로 가서 잤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좀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계곡처럼 생긴 곳에서 헤엄을 치는 꿈이었어요. 계곡인데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에서 평화롭게 헤엄만 계속 쳤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도 저렇게 좋은 기분과 상태라면 꼭 한번 실제로도 헤엄쳐보고 싶을 정도로요. 꼭 한번 실제로도 헤엄쳐보고 싶을 정도. 어머님께서는 그 얘기를 일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날 일을 제대로 친척 어른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같은 방에 잤던 사촌 언니가 한 이야기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분명히 저를 뺀 사촌들이 모두 잠에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저 혼자만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퓨즈가 꺼진 듯이 잠에 들어서 물놀이가 피곤했구나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잠들었다고? 제일 시끄럽게 떠들던 한 명이 조용해지니까 다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자는데 잠기가 밝은 사촌 언니가 뭐가 자꾸 부시럭거려서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 있답니다. 더워서 그런가 싶어서 말을 걸었대요. 지주야, 더워? 에어컨 틀까? 지주야, 창문 앞에서 뭐해? 여러 번 묻는데도 아무 말도 안 들리는 듯이 창문만 만지작 이상하다 싶었던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잘 안 열리던 잠금장치를 손에 힘을 주고 미친 듯이 뜯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과 손톱이 다 상처가 나 피가 나고 부러지는데도 멈추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멍하게 창문만 뚫어지게 보며 뜯어내기만 했다고 해요. 겁을 먹은 언니가 어른들에게 뛰어가서 치즈가 이상해요, 빨리 와요 라고 불러와서 벌써 창문을 열고 나가려고 매달린 저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었다고? 진짜 쌉소리. 처음 듣고 제 기억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서 당황했어요. 사촌이랑 친척들이 다 잠든 꿈을 꾼 느낌이 아니라 다 진짜 내 눈앞에서 자고 있었던 현실이었을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7년 전 중국에서 거주할 때 있던 일입니다. 저는 모 도시에 있는 이모님 댁에 얹혀 살았습니다. 중국에 온 지 4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곳의 문화도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음식이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중국에서 사는 게 어떨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하고 8일째 되던 날 밤, 전 집 근처에 있는 야시장에서 저녁을 해결하려다가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다는 듯 곧장 제 옆에 와서 한국말을 하셨습니다. 오, 한국인인 걸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너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한국인을 보니까 반갑다.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빅보. 아니 이거 너무 빅보 대사잖아. 정말 누가 봐도 이상의 빅보이지 않았고 정상인처럼 빅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인 특유의 성조가 섞인 발음 없이 한국인이 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당시엔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짝 취해 있기도 했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반갑기도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럴만하다. 여자분이셨잖아 또. 여러분 근데 진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공포 철칙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꼭 지키세요 여러분. 저희 근처 꼬치집에 가서 마라꼬치와 카오롱미엔 등을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밥까지 먹어? 그날따라 먹은 마라꼬치가 너무 매워서인지 속이 아려서 좀 달달한 음료를 사오려고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계시던 여성분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시며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전 너무 당황해서 목소리를 떨면서 아니 저 음료 좀 사오려고요. 뭐 사다 드릴까요? 이 말을 듣자 여성분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지? 이거 선물이야. 이거 가지고 가서 손에 쥐고 자, 너한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전 미신도 잘 믿고 점집 가는 걸 좋아했어서 복 받는다는 소리에 주머니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 가지고 오기 금지. 심지어 그게 이렇게 무속에 관한 거면 더 금지. 열성분 말대로 손에 주머니를 쥔 채 잘 준비를 하던 중 문득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퀴벌레인 줄 알고 살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 벌레 같진 않고 검정색의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괜히 열어서 복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다시 주머니를 묶고 잠을 잤습니다. 잠 금지. 다음날 아침 전 손에 주머니를 쥔 채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젯밤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던 주머니에서 처음 맡아보는 악취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뭔가 썩은 듯 했는데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5번은 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손과 몸에서 자꾸 그 썩은 내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전 화가 난 나머지 집에 이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까먹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그 미친 뭘 준 거야? 진짜 씨. 이모님은 놀라서 욕실로 뛰어오셨습니다. 혜신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모 미안. 나 어제 야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주머니를 하나 줬거든? 근데 거기 뭘 넣은 건지 몸에서 썩은 내가 안 빠져. 진짜 미치겠어. 어디 봐봐. 무슨 소리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제 코에는 썩은 애가 계속 났고 분명 그 썩은 애가 계속 제 몸에서 나고 있는데도 이모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샤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거실에 나간 이모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모 뭐야? 왜 그래? 너 이거 주머니 누구한테 받았어? 이거 손가락이야. 주머니 안에 있는 검은 덩어리는 새까맣게 탄 누군가의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토를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은 계속되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항상 새벽 3시에 잠이 깼고 보신각 종을 귀에 대고 치는 듯한 소리가 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난 왜 죽여? 보다 못한 이모님은 제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고 사실 저도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결국 이민이고 뭐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과정에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야시장에서 그 여자가 처음 건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여기 살 거야? 제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면 그 여자는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받은 주머니 저주의 일종이었을까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서야 생각났는데 그 여자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자기 손가락이야? 그럼 확실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 손을 굳이 잘라서 준 거네 얘한테. 오늘의 무서운 게 진짜 좋아.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 안 누르면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 눈덩이가